나주시민 역사교과서 한 권으로 보는 나주 12번째 169페이지 현대 1970년대 후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주택 개량 및 추락구조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추락구조 개선 사업은 마을 재배치 사업 일종으로 소위 불량주택을 근처 넓은 땅으로 옮기고 문화시설 및 공동시설 등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77년 나주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 실적이 우수한 11개 군 중 하나로 선정되어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주 지역에서 추진된 추락구조 개선은 1977년 2개, 1978년에는 6개, 353동을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마을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새마을 사업은 원활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기인했다. 예를 들어 마을 안길 확장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보상이나 매입이 아닌 소유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증받는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저항도 적지 않았다. 또한 도로 확장, 마을회관 설치 등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 스스로 무임금 노동으로 해결해야 했기에 종종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그 비용 또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갈등도 생겼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169페이지 그림 나주 세지면 추락구조 개선사업 모습 나주 노안면 금안동 새마을운동 모습 170페이지 2. 나주 관내 농촌지역 소득 증대사업 확대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더불어 농촌에 대한 종합적 개발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도 진행되었다. 소득 증대사업은 농수산부가 1969년부터 추진했던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사업과 부업단지 조성사업이 1973년 이후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수산청, 산림청, 기타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거의 모든 농어촌 지역 소득 증대 사업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는 자립마을 7,000여 곳 중 4,00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입지별로 소득 증대 7개년 계획을 수립, 농가 평균 소득 140만원 달성을 목표로 소득 증대 사업이 추진되었다. 농촌 소득 증대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 시행되었다. 우선 농로 개설, 지분 개량, 조립 녹화, 위생 우물 개량, 전기 가설 등 사업들이 모두 생산과 직결되어 마을 주민들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했다. 다양한 소득 증대 사업 중 한 예로 나주 문평면 일테리에서 보리밟기를 하는 주민들 모습을 볼 수 있다. 겨울에 보리를 밟아주는 것은 보리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전부터 흔히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 또한 소득 증대 사업으로 소개되었다. 이에 더하여 상구마을은 양돈 산업과 함께 인초를 재배, 가공하여 연간 농가소득 105만원을 달성했다. 또한 관상수종 재배와 홀치기를 마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상구마을 사례는 당시 나주에서 진행되었던 농촌 소득 증대 사업 진행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나주는 젖소, 닭, 오리, 돼지 등 축산업이 발달하였다.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은
1970년대 전남 지역 축산업이 집중된 곳이었다. 1979년 말 전라남도 내 젖소 1만 1,015마리 중 79%에 달하는 8,704마리를 나주, 광산, 영암 등지에서 기르고 있었다. 특히 오리는 나주 지역 주요 축산업 가운데 하나였다. 나주는 49,925마리를 기르는 수산단지가 되었으며 오리 가공 공장도 생겨났다. 나주 오리농장 모습, 나주 통조림 공장 모습. 한편 1978년에는 우리나라 오리고기가 일본으로 처음 수출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곳이 나주 금천면에 있는 나주식품공업사 현 농업회사법인 사조원이었다. 주식회사 사조원이었다. 나주식품은 1974년 6월 상공부주관 새마을공장 상공 74-165호로 그해 7월에는 전라남도 지정으로 전남과 나주를 대표하는 새마을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나주식품은 1978년 2월 우수 새마을공장 표창을 받았으며 1983년 4월 새마을훈장 금면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나주식품 외에도 화남산업, 동화산업 등이 대표적인 새마을공장이었다. 화남산업은 1962년 현재 DOLE 덜레의 투자를 받아 만들어진 통조림 회사였다. 이들 공장은 학생들 취업을 위해 지역 학교와 연계되어 있었다. 조선일보 1977년 8월 3일 기사에 따르면 나주 금천 국민학교 주변에는 배, 복숭아, 포도 등 과수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이 과수단지가 새마을공장과 연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취업 지도반을 선발했다고 한다. 학생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복숭아와 포도를 가공하는 나주식품, 돗자리를 짜는 동화산업, 양송이를 가공하는 화남산업을 찾아가 기능을 익혔다고 한다. 이 밖에도 쌀, 보리 등 주곡 생산에서 벗어나 고등 원예작물의 지배가 확대되었다. 경향신문 1979년 4월 28일자 기사에 의하면 나주 지역 고등 원예작물 재배 면적이 이전에는 100정보 미만에 불과했지만 1976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씩 늘어나 1979년 1천여 농가가 150정보 면적의 고등원예 작물을 재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나주에서는 고등 원예 작물 가운데 주로 꽃과 파인애플, 양란 재배가 활발했다. 171페이지 현대 3. 새마을금고 사업과 새마을문고 개설. 새마을금고는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인 저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저축운동 일환으로 1976년 3월 나주 새마을금고 협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었던 다시면 동공리 재건중학교와 재효하고 새마을 청소년 학교로 개칭하여 지원하였다. 나주 군지에 따르면 나주 새마을금고는 만들어진 지 약 2년 만인 1978년 9월 총 456개 금고의 회원수는 57,306명에 달했다고 한다. 한편 새마을문고는 독서 생활화를 통해 생산기술과 문화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 총회를 통해 각 도에 기승도서를 우선 배부하고 순회 지도할 시범마을문고를 설치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충청남도 보령군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가 선정되었다. 이는 당시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원이 15만원을 들여 나주에 마을문고를 기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15만원은 나주 동강면
진천리에 한 해 한 하해가 들자 김종필 의원이 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이 보낸 쌀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나주는 한 손의 책, 한 손의 삽이라는 구호월에 1978년 2만 3천 건의 장사를 보유, 1979년에는 총 329개 마을 문고를 설치하였다. 보자. 162페이지 3. 한 권으로 보는 나주, 현대, 나주지역 산업화 시작점, 호남비료공장 1. 화학비료공장 건설 계획, 호남비료공장 모습. 해방 후 식량 작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비료공장이었다. 분단으로 흥남 비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남한이 비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당시 삼척, 인천, 목포 등지에 비료공장이 있었지만 생산량이 극히 적었고 그나마 있던 곳은 한국전쟁 중에 파괴되었다. 결국 1960년대 초까지 국내 비료 공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농업이 국가 근본이던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를 대부분 수입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료공장 건설과 비료를 자급자족하는 문제는 범국민적으로 가장 큰 수건사업 중 하나였다. 163페이지 현대 2. 비료공장 유치운동. 화학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급자족을 위해 이승만 정부는 대규모 화학비료 공장 건설을 중요 시책으로 삼았다. 정부는 미국 원조경제조정관실 OEC,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UNKRA 등 국제원조기구들과 협력하여 비료공장 건설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1952년 비료공장 건설이 논의되면서 비료공장 건립 후보지를 놓고 충북 충주와 전남 나주 사이에 경합이 벌어졌다. 호남 사람들은 곡창지대인 전남 나주에 비료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충주는 국토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가까이에 남한강 수력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었다. 비료공장 유치작전이 전개되면서 충북 일대에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비료공장 유치 홍보물을 살포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도지사, 도의회, 의장 등 비료공장 유치 추진위원들이 상경회, 정부 각처와 국회의원,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을 만나 나주가 갖추고 있는 입지 조건이 양호한 점을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 비료공장 제1후보지로 나주를 선정했다고 전해지며 기대감을 높였다. 비료공장 후보지를 놓고 결정을 번복하기도 하며 설왕설래하던 이승만 정부는 지역 사이에 각축이 치열해지자 이를 원점으로 돌리고 과학적인 검토에 입각, 나주와 충주를 대상으로 이해득실이 되는 점을 그래프로 작성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수고대하던 첫 번째 비료공장은 충주로 결정되었다. 163페이지 현대 3. 호남비료공장 착공과 실현. 전통적인 곡창지대로 비료 소비가 많아 비료공장 건립 최적지임을 주장해온 전남 지역민들은 입지로 충주가 결정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충주 비료공장 생산량만으로는 국내 수요량을 채울 수 없었기에 정부는 제2, 3 비료공장 건설이라는 방침을 추가로 세웠다. 이에 홍해 전남에서는 자발적인 공장 유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다. 제1 비료공장 유치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수포로 들어간 뒤
나주 비료공장 설립이 비록 다른 형태로나마 가시화된 것은 1955년 10월이었다. 공장 유치 활동에 앞장서 온 광주의 시럽가 이문왕과 지역민들이 다른 외국 투자 자본을 물색하여 서독으로부터 민간 자본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문안 등은 곡창지대인 호남에 비료공장을 세움으로써 생산과 소비시장이 직결되고 가까이에 영산강과 화순 탄광이 있어 공업 용수와 무연탄을 동력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서독 자본에 의한 비료공장 건립이라는 대통령 특명을 얻어내고 현지 답사를 통해 나주읍 송월리 현재 나주시 송월동에 임야와 전답을 중심으로 공장 부지를 선정했다. 학수고대하던 비료공장 소식이 다시 들려오자 나주에서는 즉각 비료공장 설치 나주군 추진위원회를 보강하고 광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공장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나주 비료공장 설립 주체로 1955년 12월 호남 질소비료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대표이사에 이문환이 취임했다. 곧 이어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주식 모집이 시작되었고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서독에서 기업 대표가 내한했다. 그러나 공사비 삭감 문제로 협상이 교착되는 등 상황은 순조롭지 못했다. 결국 민간 자본으로 공장 설립 방침이 결정된 뒤에도 2년여 시간이 흐른 1958년 1월에서 야 상공부와 서독 측 회사 대표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연간 요소비료 8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정부가 지불한다는 보증하에 서독 루르기, 지멘스 등 5개 건설회사 자본과 기술로 건설하고 건설비는 정부 보유금과 민간이 소유한 주식 불입금으로 갚아 나간다는 것이었다. 1960년 준공,